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끝나고 보니까 주신 질문 중에 환율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한 10가지, 20가지 될 겁니다. 그 수많은 요인 중에 축약을 해보면 크게 3가지예요. 크게. 하나가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에요. 환율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쪽 나라 돈과 이쪽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외환 투자자들이 어떤 나라가 펀더멘탈이 강할까에 베팅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따가 펀더멘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고려 요소가 바로 금리 차입니다. 근데 금리 차에 따라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금리가 어떨까라는 것을 가정하고 한 6개월 전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 2%포인트를 지금 1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넘게 내내 환율이 똑같습니까? 각 달러가 나오면 한미 금리 차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한미 금리 차가 똑같은데요, 1년 내내? 그러니까 금리 차 때문에 아니라 금리 차가 그렇게 벌어질 거야, 금리 차가 좁혀질 거야 하는 그 기대감에 외환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고려할 게 뭐예요? 기준금리의 행방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의 행방을 가늠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 번째 요소가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주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보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 굉장히 위험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해진다. 위험하다고 느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고도 글로벌리 봤을 때 지금 우리 세계가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고조돼요, 만약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은 뭐에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고 싶어요? 공격적 투자 자산으로 갖고 싶어요? 안전자산의 형태로 갖고 싶어요? 안전자산에 대한 니즈가 커져요. 근데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뭐죠? 소위 말하는 달러, 금. 이게 가장 안전자산을 대표하는 상징성이죠. 그러니까 24년 경제를 세계 경제적으로 표현해주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Geo-economical fragmentation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없었던 단어거든요. Geo-economical이라는 표현이 지경학적, 그러니까 지리, 정치, 경제적인 관점에서 fragmentation, 파편화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반대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저기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국면이니까, 특히 전쟁이 터진다, 러우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국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단기적으로 무조건 강달러가 나옵니다. 다른 요건을 배제한 채. 펀더멘탈이 강한지 안 강한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금리 격차 어떻게 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요건을 다 배제해버린 채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돼 버리면 그냥 강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위기감을, 위험 인식을 좀 많이 하면서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환율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환율 전망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제를 깔고 가야 돼요. 왜냐면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더 고조될 거야, 아닐 거야 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수정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과 같다라고 전제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금리 격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머지 조건은 같다고 전제했을 때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이제 금리인데, 미국의 어제도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 물가가 몇 %라고 했었죠? 2%. 근데 물가 상승률이 9.1에서 2%를 향해 가는 구조예요. 왜? 5.5%의 금리를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를 실제 기록하고 나서 금리를 인하하면 이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늦은 거죠. 그럼 언제쯤에 인하를 단행해요? 2.3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또 우리 미국에서 발표되는 물가 통계가, 예를 들면 다음 주 수요일 날 CPI가 발표돼요. 근데 다음 주 수요일 발표되는 CPI 통계는 약 6월 중순쯤에 발표되는데, 근데 그 CPI 통계는 지난달 물가예요. 그러니까 특히 가장 기준이 되는 물가 통계는 CPI가 아니라 PCE인데, PCE는 5월 마지막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그러면 6월 마지막 금요일 날 발표되는
그 물가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행위는 뭐에 비유할 수 있어요? 백밀러 보면서 운전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6월 말에 발표되는 그 물가 통계는 5월 통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가 도달되는 걸 보고 컨빅션, 물가 확실히 잡혔다라는 컨빅션을 갖고 금리를 인하하는 건 늦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 정도의 금리 인하를 결정해요? 다른 걸 안 보고 결정한다면 2.34% 정도. 그러니까 2.5를 언더로 기록한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보면 금리 인하를 결정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물가에 대한 전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페드의 전망도 그렇고 IB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도 중요하고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PCE 근원 물가 상승률이 7월 물가 기준으로 2.34%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 전망합니다. 그럼 그 7월 물가는 언제 발표돼요? 8월 말에 발표돼요. 그걸 보고 확신 있게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그런 관점에서 9월 FOMC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9월에 인하를 한다. 9월이 아니면 예를 들면 11월에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금리 인하를 이제 단행한다라는 얘기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데 그럼 강달러가 꺼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아니에요. 왜요? 다른 나라의 금리 인하 행보가 또 중요해요. 근데 다른 나라가 지금 어때요? 움직임이 먼저 해요. 유로존 지난주에 엊그저께 했어요. 그죠? 그리고 캐나다도 했고 영국도 6월에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들이 스위스, 스웨덴 정말 많은 거 브라질, 멕시코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인하를 왜 먼저 인하할까요? 물가 잡혔으니까예요. 그 나라는 물가 목표 수준에 도달해서예요. 또 너무 늦게 금리 인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기가 또 더 나빠지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물가도 잡고 경기도 잡고 그러기 위해서 적정한 금리 인하 시점을 고려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인하하는데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다른 걸 고려하지 않았을 때 약달러화를 좀 그림 그릴 수 있겠지만 미국의 인하 속도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가 먼저 하거나 더 빠르게 하거나 그러니까 특히 달러 인덱스, 달러와 나머지 기축통화국들의 금리 결정 행보를 보면 미국이 유독 빠르게 급하게 금리 인하하는 행보가 아니에요. 미국은 덜 급해요. 오히려 덜 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강달러 기조가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스탠스가 아닐까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따가 좀 기회가 된다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왜 미국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피디님 멋있게 찍어주신 거 맞죠? 네. 멋있게 찍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